소와의 뺨에는 짐승에게나 새기는 흉측한 노비의 낙인이, 그녀가 품속에 목숨보다 귀하게 감춘 것은 아버지가 남긴 천문의 비밀이었습니다. 민정을 살피던 젊은 임금 이경은 우연히 마주친 비천한 노비에게서 나라를 뒤흔들 거대한 진실의 실마리를 발견합니다. 이제 너 또한 그 뒤를 따르게 될 것이니 저승에서 아비와 함께 하늘의 별이나 실컷 읽거라. 별을 읽는 노비의 위대한 반격이 지금 시작됩니다. 초연야담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비명이 담장을 넘던 밤, 법이 대문을 넘지 못하던 고을의 거대한 양반과 저택 뒷마당에서는 차가운 빗소리와 함께 한 사람의 삶이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구멍이라도 난 듯 장대비가 쏟아지고 천둥 소리가 대지를 흔드는 가운데 노비인 소아는 차가운 진흙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모진 매질을 견뎌내고 있었지요. 이년! 상전의 물건에 손을 대고도 어딜 감히 눈을 똑바로 뜨느냐! 주인집 대감의 서슬퍼런 호통 소리가 빗줄기를 뚫고 소아의 귓가를 때렸으나 소아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신음 한 자락 내뱉지 않았습니다. 사정없이 내리쳐지는 회초리 끝에 결국 소아의 가냘픈 몸이 진흙탕 위로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감춰졌던 소아의 왼쪽 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말았지요. 그곳에는 흉측하게 번진 노자 낙인이 빗물에 씻겨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짐승에게나 새기는 비천한 낙인이었으나 소아는 억울함보다는 품속의 무언가를 지키는 것이 더 간절해 보였습니다. 소아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흙탕물이 묻은 품속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자 소아의 목숨보다 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 되자 소아는 매맞은 몸을 이끌고 간신히 뒷산 절벽 끝에 올랐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리고 비틀거렸으나 소아는 멈추지 않았지요. 절벽 끝에 다다른 소아는 매끄러운 돌멩이 하나를 집어 들고는 바위 바닥에 복잡한 선과 점들을 정성스럽게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땅 위에 새겨진 밤하늘의 지도였습니다. 소아는 바닥에 수놓아진 별자리를 하나하나 어루만지며 나지막이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보이지 않는 별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시 눈을 감고 있는 것이라 하셨지요. 소아의 눈에 맺힌 눈물이 땅 위 별자리 위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비천한 노비의 신분으로 살아가며 얼굴에 치욕스러운 낙인까지 찍혔으나 소아의 영혼만큼은 저 높은 하늘의 별들을 향해 끝없이 뻗어 있었습니다. 소아는 별들을 그리며 이 고통스러운 삶 너머의 진실을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산들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만 들리던 고요한 산길에 바스락거리는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정을 살피러 나섰다가 길을 잃고 헤매던 젊은 관리 이경이 우연히 소아가 있는 절벽 근처에 다다른 것이었지요. 이경은 달빛 아래 선명하게 드러난 바위 위의 그림을 보고는 그만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궁궐의 관상감 학사들이나 알 법한 복잡한 별자리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한 자미원이 아니냐? 일개 노비가 어찌 천문의 이치를 이토록 깊이 안단 말이냐? 이경의 목소리에 소아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숨기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경은 소아의 눈빛에서 형용할 수 없는 기품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은 정적 속에서 묘하게 얽히고 설켰고 이경은 소아의 정체에 대해 강한 의구심과 호기심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10년 전 소아의 삶은 지금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대제하게 귀한 외동딸로 태어나 고운 비단옷을 입고 꽃길만 걷던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지요. 소아의 아버지는 조선에서 으뜸가는 천문학자였는데 매일 밤 어린 딸을 무릎에 앉히고 밤하늘을 가리키며 지혜를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소아야, 저 별은 권력자의 것도 왕의 것도 아니란다. 저 별은 길을 잃고 헤매는 모든 백성의 간절한 눈동자란다. 아버지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소아에게 작고 정교한 별자리판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하늘의 이치가 담긴 소중한 보물이었지요. 그날 아버지가 건네준 따뜻한 온기는 가문이 몰락하던 비극적인 날에도 소아가 끝내놓지 않았던 유일한 유품이 되었으며 모진 노비 생활 속에서도 소아의 영혼을 지탱해 준 단 하나의 빛이 되었습니다.
차가운 달빛은 무심하게도 소아의 왼쪽 뺨을 훤히 비추었습니다. 이경은 그곳에 깊게 새겨진 흉측한 낙인을 마주하고 큰 충격을 받았지요. 소아는 수치심에 몸을 떨며 황급히 얼굴을 가리고는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보지 마십시오. 이것은 짐승의 표식일 뿐이며 저희 비천한 신분을 증명하는 낙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경은 시선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소아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낮은 목소리로 진심을 담아 말했지요. 죄는 사람이 짓는 것이지 살갗에 새겨진 글자가 짓는 것이 아니다. 내 눈은 이미 저 별보다 높은 곳을 향해 있지 않느냐. 이경의 떨리는 목소리는 소아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듯했습니다. 한편 권력의 정점에 서서 고을을 호령하던 박 대감은 어두운 밀실에서 들려온 소식에 찻잔을 든 손을 미세하게 떨었습니다. 그는 바로 10년 전 소아의 아버지를 억울한 역모로 몰아 죽이고 그 가문을 처참하게 무너뜨린 장본인이었지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대제학의 여식이 천비가 되어 살아있다는 사실은 박 대감에게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더욱이 소아가 밤마다 별을 읽으며 무언가를 기록한다는 소문은 박 대감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만약 소아가 아비에게서 물려받은 천문 원본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면 10년간 감춰온 자신의 추악한 죄상이 천하에 드러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박 대감은 서늘한 달빛이 스며드는 문창사를 바라보며 자객들을 소집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소아의 목숨을 끊어 진실을 영원히 어둠 속에 묻어버리겠다는 간악한 결심을 굳히면서 말이지요. 그의 눈빛은 굶주린 짐승처럼 번득였고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살얼음판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달빛조차 들지 않는 저택의 골방. 소아는 짐승처럼 달려드는 주인집 아들의 거친 숨소리를 견디며 죽음보다 깊은 절망을 맛보았습니다. 짓밟힌 자존감 위로 서늘한 결심이 올라왔습니다. 이곳을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소아의 정체를 알아차린 박대감이 보낸 자객들이 이미 저택의 담벼락을 에워싸고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지요. 박대감이 보낸 살수들의 칼날이 달빛에 언뜻 비치며 소아의 숨통을 조여오는 거대한 그물처럼 저택을 에워쌌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문풍지를 뚫고 들어오려던 그 절박한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 소아의 가냘픈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소아가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전에 익숙하고도 또 듬직한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바로 잠행 중이던 이경이었습니다. 살고 싶으냐? 진정으로 내 아비의 원한을 풀고 너의 운명을 되찾고 싶다면 지금 나를 믿고 따라오너라. 이경의 눈빛은 몰아치는 비바람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소아를 향해 있었습니다. 소아는 마지막 희망을 걸듯 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억수같이 퍼붓는 빗줄기를 뚫고 자객들의 추격을 피해 험준한 산속으로 거침없이 몸을 던졌습니다. 빗물은 두 사람의 발자국을 지우며 자취를 감추어 주었고 어둠은 그들의 피신처가 되어 주었지요. 거센 빗줄기를 피해 겨우 숨어든 동굴 안은 서늘한 한기가 감돌았으나 두 사람의 가쁜 숨소리는 동굴 안의 공기를 미묘하게 달구었습니다. 이경은 흙탕물과 피로 범벅이 된 소아의 발을 보며 안타까움에 미간을 찌푸리더니 망설임 없이 자신의 고운 도포 자락을 북찢어내었습니다. 소아는 깜짝 놀라며 발을 뒤로 빼려 했으나 이경은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손길로 소아의 발을 잡아 정성스럽게 감싸주었지요. 소아는 제 처지가 믿기지 않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울었습니다. 비천한 노비일 뿐인 저를 위해 어찌 이리 귀한 도포자락까지 찢으시는 겁니까? 이경은 소아의 발을 감싸던 손길을 멈추지 않은 채 덤덤하게 답했습니다. 도포자락이야 다시 기우면 그만이나. 짓밟힌 사람의 마음은 그리 쉬이 돌아오지 않는 법입니다. 나는 거창한 대의가 아니라 그저 사람이 사람을 위하는 당연한 세상을 보고 싶을 뿐입니다. 그 말이 동굴 안의 한기를 밀어내듯 소아의 마음속으로 뜨겁게 스며들었습니다. 동굴 벽에 비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일렁이는 불빛 아래 하나로 겹쳐지며 차가운 동굴 안에는 말로 다 못할 뜨거운 온기가 피어올랐습니다. 10년 전의 그날 밤은 유난히도 달빛이 시리고 서늘했습니다. 간악한 박대감은 거짓 천문도를 제작하여 하늘의 징조를 제멋대로 조작하려 하였습니다.
임금의 눈을 가리고 조정을 자신의 소나귀에 넣으려는 검은 야욕을 품었던 것이지요. 소와의 아버지는 학자의 양심을 걸고 이를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으나 박대감의 간계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잔인했습니다. 박대감은 오히려 아버지를 영모의 수계로 몰아세웠고 평생을 청렴하게 살아온 대제학 가문은 하룻밤 사이에 처참한 멸문지화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포졸들이 들이닥치기 직전 아버지는 겁에 질린 어린 소아의 어깨를 꽉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간곡하게 속삭였습니다. 소아야, 세상에 모든 눈이 가려져도 저 하늘의 눈만큼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단다. 반드시 진짜 별자리를 찾아내거라. 그것만이 아비의 원통함을 풀고 이 나라를 올바른 길로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언은 소아의 여린 가슴 속에 뺨의 낙인보다 더 선명하고 아프게 새겨졌습니다. 소아는 그날의 뜨거운 눈물을 가슴 깊이 삼키며 오늘까지 고통스러운 세월을 버텨온 것이었지요. 소아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 깊이 간직해온 별자리 판 조각을 꺼내놓았습니다. 그것은 소아의 체온이 배어 있어 따스한 온기를 머금고 있었지요. 이경 역시 자맹 중에 은밀히 챙겨온 궁중의 천문 기록물들을 바닥에 펼쳐놓았습니다. 두 사람이 가져온 조각들을 하나씩 맞추어 나가자 마치 흩어졌던 운명의 실타래가 하나로 엮이듯 정교한 지도가 완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각들이 가리키는 곳. 이곳은 한양 외곽의 폐가가 된 옛 대제학의 저택이 아닙니까? 이경의 목소리에 소아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지도가 가리키는 종착지는 바로 10년 전 소아가 아버지를 잃고 쫓겨나야 했던 고향 집의 뒷마당 우물 안이었습니다. 그곳에 박대감의 죄상이 담긴 진짜 원본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군요. 소아는 마침내 진실의 열쇠를 찾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잠시 동안 동굴 안에는 긴장감 대신 묘한 안도감과 희망이 감돌았습니다. 이경은 소아의 환한 미소를 보며 그녀의 고단했던 세월을 위로하듯 따뜻한 눈길을 보냈지요. 하지만 이 평화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두 사람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경과 소아는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의 서늘한 공기를 가르며 폐허가 된 옛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은 무정하게도 고왔던 기와지붕을 사정없이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거친 잡초와 흉측한 가시넝쿨을 잔뜩 채워 넣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역적의 원혼이 서린 금단의 땅이라 부르며 근처에 발을 들이는 것조차 불길하게 여겨 멀리 돌아갔으나 소아는 망설임 없이 무너진 대문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고 흙탕물이 묻은 손끝은 차갑게 식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이경은 그런 소아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며 한순간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우리가 그토록 찾던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경의 나직하면서도 힘있는 위로에 소아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이며 용기를 냈습니다. 두 사람이 마침내 마당 구석에 자리한 낡고 이끼 낀 우물 앞에 섰을 때 갑자기 고요하던 숲에서 까마귀 떼가 비명을 지르며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그것은 마치 잠들어 있던 거대한 진실이 깨어남을 알리는 불길한 징조이자 하늘의 경고처럼 들렸지요. 소아는 숨을 크게 몰아쉬며 우물 안의 깊고 눅눅한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이곳의 금기를 깨는 행위는 곧 박대감과의 전면전을 의미하며 자신의 목숨을 건 위험천만한 도박이었으나 소아의 눈빛에는 그 무엇보다 강한 복수심과 정의로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 순간은 두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뒤바뀌는 거대한 전환점이었으며 소아는 결연한 손길로 우물가에 매달린 낡은 밧줄을 움켜쥐었습니다. 소아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우물의 깊은 어둠 속으로 조심스럽게 몸을 실었습니다. 눅눅한 이끼 냄새와 차가운 한기가 온몸을 휘감았으나 소아의 손은 벽면의 돌들을 하나하나 더듬으며 아버지가 남긴 흔적을 필사적으로 찾았지요. 마침내 손끝에 걸린 어색하게 튀어나온 돌 하나를 힘껏 잡아당기자 그 안에서 기름종이에 겹겹이 쌓인 낡은 보따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온 소아가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풀자 10년간 잠들어 있던 진짜 천문 원본과 함께 박대감의 악행이 낱낱이 기록된 비리 장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장부의 마지막 장을 넘기던 소아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곳에는 10년 전 소아의 가문을 멸문하라는 어명이 담긴 밀지가 끼어 있었는데 그 밀지에 찍힌 인장은 다름 아닌 이경이 은밀히 지니고 있던 것과 동일한 왕실의 문장이었지요. 이럴 수가. 이것이 어찌하여 여기에 있단 말입니까? 소아의 처절한 외침에 이경의 안색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이경은 자신이 감춰왔던 신분, 즉 이 나라의 젊은 임금이라는 사실이 이토록 잔인한 진실과 함께 드러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소아는 자신을 도와준 이경이 사실은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왕실의 주인이라는 사실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고 진실이 밝혀진 그 우물가에는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소아의 눈동자에는 서슬퍼런 배신감이 서렸습니다. 믿었던 이가 바로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권력의 정점이었다는 사실은 소아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았지요. 소아는 손에 든 장부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차갑게 식어버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녕 그 왕좌의 주인입니까? 나를 구원하러 온 천사가 아니라 우리 가문을 도륙한 저승사자였단 말입니까? 이경은 당황하여 소아의 어깨를 잡으려 했으나 소아는 독사에라도 닿은 듯 몸을 서늘하게 뒤로 뺐습니다. 이경의 눈에는 형용할 수 없는 고통과 미안함이 스쳤지만 이미 깨진 거울처럼 조각난 신뢰를 되돌릴 방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달빛조차 구름 뒤로 몸을 숨겨 두 사람의 얼굴을 깊은 어둠 속에 가두어 버렸지요. 소아는 뺨의 낙인이 다시금 화끈거리며 타오르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이경을 향해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따뜻했던 동굴 속에 온기는 온데간데 없고 폐허가 된 집터에는 오직 시린 바람만이 불어와 두 사람의 인연이 처참하게 끊어졌음을 알렸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이 정점에 달한 그 순간 폐허의 담장 너머로 수십 개의 횃불이 일제히 타올랐습니다. 어둠을 찢고 나타난 이는 다름 아닌 박태감이었습니다. 그는 수십 명의 사병을 거느린 채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무너진 대문 안으로 거침없이 걸어 들어왔지요. 박태감의 눈은 탐욕과 광기로 번들거렸고 그의 손에는 이미 시퍼런 칼날이 들려 있었습니다. 태제학의 여식과 이 나라의 지존이 이토록 누추한 곳에서 상봉을 하니 참으로 눈물겨운 광경이로구나. 박태감은 이경의 신분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상을 덮기 위해 왕마저 시해하려는 대담하고도 악독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는 소아가 품고 있는 장부를 가리키며 뱀처럼 징그럽게 혀를 눌렸습니다. 그 장부 하나면 자신의 가문이 멸문될 것을 알기에 박태감은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지요. 사방을 포위한 사병들의 서슬퍼런 칼날이 달빛을 받아 차갑게 빛났고 박태감의 명령 한마디에 두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박태감의 서슬퍼런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수십 명의 사병이 마치 굶주린 늑대들처럼 두 사람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경은 소아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허리춤에 검을 뽑아 들었으나 중과부적의 상황에서 몰려드는 적들을 모두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지요. 칼날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쇳소리가 고요한 밤의 정적을 사정없이 찢어발렸습니다. 혼란을 틈타 박태감의 수하들이 소아의 가냘픈 팔을 낚아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진흙탕에 얼굴이 처박힌 소아의 머리 위로 박태감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박태감은 소아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 올리더니 그녀의 왼쪽 뺨에 새겨진 낙인을 가리키며 조롱했습니다. 내 아비도 이 글자처럼 비참하게 죽어갔지. 이제 너 또한 그 뒤를 따르게 될 것이니 저승에서 아비와 함께 하늘의 별이나 실컷 읽거라. 박태감은 소아가 목숨처럼 지키던 별자리 판과 장부를 빼앗아 불길 속으로 던지려 하였습니다. 소아는 울부짖으며 달려들었으나 사병들의 무자비한 발길질에 채여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한 것은 믿었던 이경에 대한 깊은 배신감과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진실이 눈앞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이었습니다. 하늘조차 이들의 시연에 슬퍼하는지 갑자기 몰아친 거센 돌풍이 횃불을 사납게 휘저으며 현장을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소아에게 박태감은 갑자기 매질을 멈추고 뱀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는 소아의 낙인 찍힌 뺨을 비릿한 시선으로 훑으며 달콤한 제안을 건넸지요. 소아야,
내가 저자를 내 아비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진범이라 증언만 한다면 당장 내 낙인을 지워주고 대제하게 신분 또한 되찾아 주마. 그것은 지옥 같은 천비의 삶에서 단번에 벗어날 수 있는 유혹이자 이경을 향한 배신감을 복수로 갚으라는 거짓 구원의 손길이었습니다. 이경은 피투성이가 된 채 소아를 바라보며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입술을 깨물 뿐이었지요. 박 대감의 제안은 소아의 귓가에 끈적하게 감겨왔으나 소아는 그 손길 뒤에 숨겨진 더 큰 파멸과 위선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소아는 흔들리는 눈동자로 이경과 박대감을 번갈아 바라보며 생애 가장 고통스럽고도 치열한 갈등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소아의 눈동자에는 일렁이는 횃불의 그림자와 밤하늘에 시린 별빛이 교차하며 어지럽게 일렁였습니다. 박대감의 제안은 마치 독이 든 꿀물처럼 달콤했으나 소아는 그 뒤에 숨은 거대한 악의 구렁텅이를 똑똑히 보고 있었지요. 소아는 진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가슴팍에 남은 별자리판의 감촉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것은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바로 하늘이 정해준 변치 않는 진실이었습니다. 박대감, 그대는 사람의 얼굴에 낙인을 찍을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의 영혼에 새겨진 진실마저 지울 수는 없소. 소아의 서슬퍼런 외침이 폐허를 울리자 박대감의 얼굴은 순식간에 악기처럼 일그러졌습니다. 인연이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하고 소리치는 박대감의 노호가 떨어지기 무섭게 사병들이 일제히 칼을 휘두르며 두 사람을 덮쳤습니다. 이경은 소아를 감싸 안으며 자신의 등을 적들의 칼날 앞에 내던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살을 찢는 소리와 함께 이경의 붉은 피가 소아의 옷자락을 뜨겁게 적셨지요. 소아는 비명을 지르며 이경을 붙잡았습니다. 이경의 숨결은 점점 거칠어지고 그의 눈동자는 흐릿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전하, 정신을 차리십시오. 하며 소아는 절규했습니다. 소아의 눈물이 이경의 뺨 위로 비처럼 쏟아져 내렸으나 박대감은 비열하게 웃으며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칼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일렁이는 불꽃 사이로 박대감의 그림자가 거대한 괴물처럼 소아와 이경을 집어삼킬 듯 다가왔습니다. 주변은 온통 적들의 살기로 가득 찼고 도망칠 구멍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소아는 죽음이 코앞에 닥쳤음을 직감하고는 이경의 차가워진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만약 여기서 죽게 된다면 그것 또한 하늘이 정한 운명이라 생각하며 소아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산을 뒤흔드는 거대한 함성과 함께 어둠 속에서 수백 개의 횃불이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산천을 울리는 웅장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수백 명의 금군이 폐허를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이경이 자맹을 나서기 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믿음직한 신복에게 군사를 대기시키라는 비밀 엄명을 내려두었던 것이지요. 임금님을 보호하라. 역적 박대감과 글당을 단 한 명도 놓치지 마라. 대장의 서슬퍼런 외침에 박대감의 사병들은 혼비백산하여 무기를 버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경은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소아가 떨어뜨린 밀지를 간신히 손에 쥐었습니다. 그러고는 피 묻은 손으로 소아의 눈물을 닦아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고했습니다. 소화야, 이 밀지는 아버님을 죽이라는 명이 아니다. 10년 전 내가 세자 시절에 박대감의 간계를 눈치채고 아버님을 구하기 위해 은밀히 보낸 보호령이었다. 하지만 박대감이 중간에 이를 가로채 이 인장을 위조하고 내용을 바꾼 것이로다. 소아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자세히 보니 밀지의 종이 재질과 인장의 위치가 미세하게 달랐고 장부의 뒷장에는 박대감이 인장을 위조하기 위해 연습했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요. 모든 것은 이경을 제거하고 소아의 입을 막기 위한 박대감의 치밀하고도 잔인한 연극이었습니다. 답답하게 가슴을 짓눌렀던 오해의 사슬이 풀리는 순간 소아는 이경의 품에 안겨 오열했습니다. 진실은 별빛처럼 명징하게 드러났고 이제 남은 것은 하늘을 속인 자에 대한 준엄한 심판뿐이었습니다. 박대감은 들이닥친 금군들의 서슬퍼런 칼날 앞에 사르르 떨며 바닥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탐욕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살려달라는 비루한 외침만이 폐허를 가득 채웠지요.
이때 소아의 품에 쓰러져 있던 이경이 금군 대장의 부축을 받아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깨에서 흘러내린 선혈이 도포를 붉게 적셨고 안색은 종이처럼 창백했으나 그의 눈빛만큼은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경은 부러진 칼자루를 지팡이 삼아 땅을 짚고 서서 자신을 배신한 간신을 향해 마지막 힘을 짜내어 사자우를 토해냈습니다. 내 이놈 박대감, 내가 감히 하늘의 이치를 속이고 그것도 모자라 과인의 명까지 위조하여 충신을 도륙했느냐?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으니 하늘 아래 내가 발붙일 곳은 단 한 치도 없다. 이경의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금군들이 달려들어 박대감의 망건을 벗기고 오라를 지웠습니다. 소아는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은 원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박대감은 끌려가면서도 소아의 낙인 찍힌 뺨을 보며 악에 바친 소리를 질러댔으나 소아는 이제 더 이상 그 눈길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어둠 속에 묻혀있던 진실이 태양 아래 그 추악한 민낯을 드러냈고 박대감의 가문은 하루아침에 멸문지화를 당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가 누리던 부귀영화는 한낮 아침 이슬처럼 사라졌으며 백성들의 피눈물을 먹고 자란 권세는 차가운 감옥의 창살 뒤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지요. 소아는 마침내 아버지의 영전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되었음을 느끼며 무거운 마음의 짐을 비로소 내려놓았습니다. 수개월의 시간이 흐른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소아의 가문은 공식적으로 복권되어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이 깨끗이 씻겨나갔고 소아의 왼쪽 뺨에 새겨진 낙인 역시 궁중 최고의 의원들이 정성껏 치료하여 이제는 옅은 흔적만 남게 되었습니다. 소아는 그 흔적을 부끄러워하거나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비천함의 증거가 아니라 모진 고통을 견디고 진실을 지켜낸 여인의 숭고한 훈장이었기 때문입니다. 한양 도성의 별을 관측하는 곳인 관천대 위에서 소아는 이경과 나란히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 아래 펼쳐진 백성들의 평화로운 불빛이 별빛과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었지요. 이경은 소아의 손을 조용히 맞잡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소화야, 저 하늘의 별들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듯 환하게 웃고 있구나. 내가 바로 나의 가장 밝은 별이자 이 나라 백성들을 비추는 가장 따뜻한 등불이로다. 소아는 이경의 어깨에 머리를 살포시 기대며 저 멀리 북극성을 응시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얼굴에 낙인이 찍혔던 천비가 어떻게 국무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느냐고 말이지요. 하지만 백성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별이 가장 밝게 빛나듯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어낸 소아의 영혼이 이 나라를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뿌리가 되었음을 말입니다.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극한 정성은 하늘도 감동시킨다는 뜻이지요.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별을 향해 걸어간 소아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진실은 결코 잠들지 않으며 고난 뒤에 찾아오는 새벽은 그 무엇보다 눈부시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어르신들,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습니까? 부디 어르신들께서도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시며 평안한 나날 보내시길 빕니다. 부족한 이야기꾼의 목소리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어르신이 계신다면 잘 들었다는 따뜻한 말씀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소중한 말씀이 저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큰 보람이자 기쁨이 됩니다. 지금까지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